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수가 76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100명 아래로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정말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또 미국에서의 감염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장성철 의원님,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미국 같은 스페인도 경우에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검사를 받아서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지금 해외 유입 사례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난 9일에 프랑스와 폴란드로부터 우리 귀국한 그런 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그 지역 간의 이동도 제한하는 등 상당히 확진세가 아직도 잦아들고 있지 않은데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감염,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최근에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지역 감염 못지않게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 태세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지금 이게 이제 걱정을 해야 될 게 이제 남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제자 기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오늘 아침자 기준으로 보면 이태리가 하루에 3,400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2만 1,000명이 됐고요. 이란도 1,300명, 뭐 나머지 스페인 1,000명, 독일 900명, 뭐 미국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 고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알고는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지금 이제 유럽 5개국에서 특별검역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지금 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또 다시 지난번에 중국에서 들어와서 다시 우리나라로 또 퍼지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주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확산 속도만 놓고 보면 과거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했던 이 확산 속도보다도 이탈리아에서의 확산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 대비 감염 확진자 수도 이탈리아가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됐죠. 훨씬 많죠. 이탈리아 인구가 지금 6,600만 정도 됐는데 현재 걸린 분이 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천만에 16억이면 벌써 10배, 20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탈리아로 지금 20만 건 이상이 지금 넘은 상황입니다. 저 인구 대비로 나온 것도 봐도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사망자 수도 이탈리아는 1,441명에 달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중국 제외한 다른 나라,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비교 불가할 정도로 많아요. 중국은 사망자가 3,0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건 이제 인구 대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탈리아 인구가 6천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 사망한 숫자로 치면은 10,000명 이상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고 또 이탈리아가 기본적으로 봉쇄는 한다고는 하지만 중국처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또 자원 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병상도 참고로 우리나라의 병상의 거의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공의료도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특히 그 이탈리아의 어떤 문화적인 거 서로 볼 접촉한다든가 그다음에 여전히 또 그 높은 그 마스크를 안 끼 지금은 좀 많이 낀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탈리아의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가 지금 65세 이상이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기는 한 3%, 4%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입니다.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사망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숫자가 거의 뭐 기하급수적 비례 이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장성철 의원이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환자와 접촉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테스트를 한 결과가 조금 전, 우리 한국 시각으로는 조금 전 나왔죠. 다행히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금 워낙 그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일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나요? 한번? But I don't have any of the symptoms, and we do have a White House doctor, and I should say many White House doctors, frankly. Most likely, yeah. Fairly soon. We're working on that. We're working out a schedule. I also took the test last night. Yeah. I don't know, whatever it takes, a day or 2 days.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 전 확인이 됐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이 감염은 별로 없었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요.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감염이 됐고요. 톰 행크스 같은 유명 연예인 부부도 감염이 됐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뭐 의회에서 다수 이 감염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렇게 사회 주도층에서 많이 걸린 게 나오는 건가요? 글쎄요.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노출이 일단 많기 때문에 보면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대변인하고 딴 나라의 대변인하고 약간 접촉한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의외로 좀 생각보다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처럼 이렇게 확산이 덜 돼서 그런 생각을 미리 못해서 주위에서도 어떤 이게 방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미흡했다. 주위에서도 그럴 생각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그다음에 일본과 달리 이 마스크 쓰는 거나 개인 위생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덜하는 느낌이 있고요. 첫 번째가 인식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픈 사람이 밖에 나와서 열이 나는 사람이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집에 머물고 혹시라도 만약 아픈 데 있으면 마스크 등을 끼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좀 아파도 밖으로 나와서 좀 행동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외부에서 쉽게 이렇게 걸릴 거라는 생각이 좀 덜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히 지난번에 발언할 때 보면 독감으로 미국에서 3만 명 이상이 자기는 죽는지도 하나도 몰랐다. 근데 사실은 자기 외조부께서 독감으로 이제 돌아가신 걸로 판명이 날 정도로 이제 어떤 인식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나라랑 물론 초기 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신이나 해외에서 아주 호평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통한 코로나19 검진 방법이었는데 이것을 다른 나라에서도 좀 차용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하면서 우리나라 드라이브 스루 방식,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자동차 이동형 선별 검료소를 하고요. 이제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저께 미국 CDC에서 별도로 연락이 와서 한국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 그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와서 제가 지금 이제 직접 매뉴얼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당국에 연락을 해서 그 매뉴얼을 보고 이제 하도록 했고요. 저게 이제 좋은 게 당연히 미국에서 도입하고 하면 보면 알겠지만 검사 속도가 우선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검사하면서 검사 받는 사람들이 검사하는 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도가 매우 낮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점으로 좋고요. 다만 이제 저렇게 빨리 하려면 사실은 따라줘야 되는 게 진단 키트가 많아야 됩니다. 진단 키트가 없으면 뭐 아무리 빨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국내는 물론 이제 해외에서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마 금융시장, 자본시장 쪽일 겁니다. 관련해서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전무 전화 연결해서 현재 상황, 금융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조 전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주식시장이 과연 얼마나 더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인데 다행히 지난 금요일 증시는 폭등하면서 마감했다고요? 미국이 그랬습니다. 미국이 폭등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크게 폭락을 해갔고요. 그렇죠. 한 8% 정도 하락했었고 코스피 지수가
1700선을 이제 마감 지수는 지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이 컸습니다. 그리고 외환 시장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외환 시장도 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훌쩍 넘어서 예. 1,211원을 기록을 했고요. 어쨌든 정부도 지금 공매도 금지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장은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예.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로는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 하락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저희도 네. 그렇고 비슷합니다. 예. 네, 미국이 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금요일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그런 예, 예. 측면에서 다음 주 증시를 예상하는 개인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네, 뭐 주 정부에 500억 달러 지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들 이제 대책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글로벌 정책 공조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18일, 19일 때는 미국 중앙은행, 미국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이 큰 상태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쉽지 않고 예. 경기 자체가 하강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동안 당분간은 좀 약세장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급락장은 아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 경험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당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부 분들은 예, 당시에는 뭐 금리 인하라든가 재정 정책의 가능성이 좀 컸는데 그런 정책적인 수단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당시와 비교했을 때는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거든요. 예. 이제 뭐 사실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주식 하락률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담, 이런 글로벌한 경기 부담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이제 유사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때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 조치들이 또 나오면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이 전염병이라는 이 감염병이라는 전 세계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시간은 또 불가피하게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전 세계가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책 공조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도 요번에 금리를 낮추면 제로 금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정책 수단은 그때에 비하면 좀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번 위기도 또 지나고 나면 좀 어지간히 이렇게 진정이 되겠습니다만 또 겪어보지 않은 또 한 번의 새로운 위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 공조 측면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압력, 그 시장의 압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리나라도 시간을 두고는 미국처럼 0.5% 정도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그러니까 0.25%씩 두 번 하든지 그래서 이번 4월 금통위 또 빠르면 임시금통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반기에 한 번 정도 해서 0.5%를 낮추는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0.75로 제로금리 시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또 향후 경기에 걱정이다. 일부 외국 전문 경제기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을 1%까지도 낮춰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금리 인하와 함께 이제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이번 급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굉장히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반대로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주식은 팔기도 하고 이제 사기도 하고 하는 건데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자산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위험자산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많이 줄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는 약간 스마트머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예. 주가가 쌀 때 들어오는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 위기 경험을 통해서 이런 투자가들이 좀 이번 폭락장에도 좀 주식을 산 것 아닌가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많이 그 주식시장에 매입을 했는데 어떤 결과로 좋은 결과로 연결돼야 될 텐데 한번 걱정이 좀 앞섭니다. 걱정입니다. 네, 오늘 전문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뭐 정답은 누구도 예상해 보기 어렵겠죠. 어떤 개인들이 많은 주식을 샀다는 게 후에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아주 관심입니다. 일각에선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판 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많이 산 것을 동학 운동에 비유한 그런 재밌는 비유도 제가 봤는데 코로나19 감염 소식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많은 환자 수, 그러니까 전체 환자의 60% 이상이 이 신천지와 연관된 사람들이었죠. 어제가 신천지의 창립일이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예의주시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가요? 어떻습니까? 변한봉 변호사님. 일단은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의 집회든 철저히 금지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공개 집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천지 이만희 교주 입장에서는 그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 편지를 내면서 배도자가 되지 말자. 네. 이럴 때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그것들이 신도들에게 상당히 큰 그 어떤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천지 교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기독교 교단 자체가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리고 있다. 우리야말로 성경에 가장 충실한 제대로 된 교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이렇게 사회적인 흐름 자체가 워낙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그들 말에 의하면 다른 쪽에서 이제 뭐 이런 마귀들, 네. 사탄들이 자신들을 이제 견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신앙을 굳건해야만 신에게서도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또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좀 정부의 시책에 따르고 저 본인들의 믿음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생각을 하면서 예. 조금 정부 시에 최대한 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사나 뭐 단체 같은 경우엔 창사 기념일, 뭐 창립 기념일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아는데 종교 단체도 창립일이 있다는 거는 이번에 좀 처음 들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밌는 표현 중에 이만희 총회장이 배도자가 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뭐 박지훈 변호사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배도자라는 게 뭐 좀 더 나왔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네. 기독교의 가르침을 떠난 사람을 이제 표현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는 말이죠. 저도 뭐 처음 들어보는 그러니까요? 얘기긴 한데요. 정확하게 뭐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일단은 특별 편지를 보내면서 배도자는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 뭐 온라인 예배가 다 대체를 한다고 하긴 합니다. 네. 뭐 이 메시지가 뭘 다른 뜻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 이번에 또다시 전파가 되거나 감염이 된다 그러면 뭐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인 자신 종교의 어떤 교리나 메시지를 하면서 조금 방역 당국에 협조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창립 기념일 날 사실 행사를 계속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당국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도자라는 말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기독교인에게 환난이 닥칠 때 배도자가 되지 말자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뭐 예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뭐 네. 베드로가 배신할 거다, 부정할 거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천지 관련해서는 대구에서 집단 감염 소식을 전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전 검침원 12명이 그 집단 감염되는 일도 있었어요. 이분들은 아마 공무를 수행하다가 걸린 것 같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최초 확진자가 이제 신천지 그 교인으로 나와서 여전히 교인의 지인으로 나와서 이게 계속 좀 잊을만하고 좀 이제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또 뭐 신천지 교인의 지인이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특히 그렇군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분들 검침원 이분들은 이제 우리네 그 가정으로도 아마 이제 들어가고 이래서 다른 연결고리로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늦어졌어요. 이제 확인이 된 게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서구 보건소에서 일시 폐쇄가 돼서 아마 그 과정에서 보고 절차가 좀 늦지 않았느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신천지 교인으로 인한 여파가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네. 신천지 교인들은 이제 다 테스트 검사가 되고 3주가 지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연결고리는 신천지 교인이라는 게 연결이 돼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대구, 경북, 경산 쪽에서 이른바 터지는 그런 예. 상황이 조금은 더 기다려보고 우리가 이제 안심하기 이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마스크 오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서부터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마스크를 인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글쎄요, 혹시 다녀오셨나요, 약국?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 네. 평일에도 좀 다녀갔고요. 어제 하루만 가야 되는데? 예, 그냥 한번 이렇게 쭉 가봤어요. 방송을 하려고 또 네. 도대체 이제 어떻게 많은 분들이 줄 쓰고 구입이 좀 원만한지 좀 다녀봤고요.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아,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은 평일에는 뭐 선착순, 어차피 이게 선착순이잖아요. 그래서 네. 마스크 사는 분들이 길게 200~300m씩 줄을 쓰셨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기본적으로 줄을 쓰시고, 예. 기본적으로 먼저 가신 분 외에는 이걸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약사분한테 물어봤더니, 네. 그 마스크 판매를 하는 곳에 재고가 있는 웹 있잖아요. 예.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잔여 마스크가 남아 있더라도 입력되는 시간이 순식간에 재고가 동나거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되는 시간이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믿지 마시라. 그냥 약국 가서 줄 서는 게 가장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또 하나는 이 마스크를 사는 데 있어서 자기의 출생 연도 또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해서 2개씩 판매를 하는데 자기의 주민번호가 도용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그렇죠. 이런 경우는 도용해서 사는 것 만약에 또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게 주민등록증이 공문서입니다. 그렇죠. 공문서를 예. 부정 행사했던 범죄가 될 수가 있고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의 이름으로 마스크를 지금 구매하거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는 경우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네. 경찰에서 이걸 이제 입건을 해서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위조도 안 되고요. 예. 아니, 위조 변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날짜 연도 맞추고 네. 그것도 위조 변조죄로 처벌이 되고요. 부정 행사하는 것도 처벌이 되니까 좀 명심. 만약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게 처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일이 잘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보니까. 많기도 하고 예. 그런 구조자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겠죠. 네. 하게 되면 또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약국에서 판매하는 마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마스크가 워낙 좀 품귀 현상을 겪다 보니까 어떤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논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 규격 KF 94, 예, 80. 94, 뭐 80 이런 것들 규정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지금 마스크 관련해서는 식약처에서 계속 오늘도 어제도 1시 반 브리핑을 하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초기에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뭐 KF94 등등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숫자가 일단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KF94를 얘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80 얘기를 했고 이제 네. 최근에는 면 마스크도 얘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분출이 돼서 네. 내가 막는 거는 기본적으로 KF94, 뭐 80 정도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네. 내가 스스로 바이러스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기침하고 그러면 일반 면 마스크나 80 정도는 끼어도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가 안 날아가기 때문에 이른바 침방울이 안 날아가기 네.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뭐 저는 참고로 제가 하도 이른바 내뱉은 말이 있어서 저는 양보 운동 때문에 약국에도 아직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기침이 있거나 이러면은 저는 이제 쓰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대신에 빽빽한 공간에서 특히 이제 제가 신도림역을 가봤더니 아직도 저는 지하철이 그렇게 빽빽하게 있는 줄 잘 몰랐어요. 저는 좀 약간 4호선을 많이 타고 다녀서 네. 좀 여유로워서 그랬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KF 적어도 80이나 아니면 면 마스크 정도는 쓰면 특히 본인이 이제 기침하거나 이러면은 꼭 이제 그 출퇴근을 안 하시는 게 네. 좋고요. 하시는 분이라도 걱정이 되면 그런 걸 써주시는 게 일단 좀 안정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때만 마스크를 쓰고 특별히 아주 밀폐된 공간에 있을 경우에만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거의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오히려 조금 이런 마스크 대란을 좀 야기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또 과거 얘기를 하면 또 이 부관 참시여서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헷갈리게 하는 게 있었고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뭐 입장을 굳이 이해를 한다면 좀 처음에 그런 거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좀 과잉 대응이다, 선제 대응이다 이러면서 모든 물자나 자원들이 조금 더 미리 많이 소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수요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이제 수요가 절제하고 이른바 양보 운동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 날 한강에서 저도 운동을 워낙 안 하다가 한번 이렇게 산책을 해봤더니 아직도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데 마스크 쓰고 산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뭐 미세먼지 때문에 쓰시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겠으나 바이러스 때문이거나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쓰시거나 그럴 필요는 과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하도 이제 뭐 자택에 머물러라 조심해라고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마스크를 쓰시기보다는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필요한 때 꼭 쓰시고 다른 때는 좀 이렇게 배려나 양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의료진들께서 모여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나왔는데 신천지라는 사태 때문에 실제 우리는 상당히 확진자가 되게 많았지만 실제 그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가려진 측면이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신천지만 빼고 난다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팬데믹 초기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왜냐하면 신천지 문제가 떨어지고 숫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제가 좀 이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진짜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팬데믹 상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역 차원에서 감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나름대로 우리가 좀 너무 안정된 것이 맞는 것인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게 되면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경각심이 없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안심했다고 할 때 계속 숫자가 늘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안정이 덜 됐을 뿐더러 사실 76명이라는 게 지금은 확 줄어서 적다고 생각하시지만 체감적으로 워낙 많았었으니까 두세 명, 10명 넘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 걱정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필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